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가족과는 자주 만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의 누나, 지금의 형님의 남편은 미국계 한국인으로 한국으로 발령받았을 때 형님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 신우이는 한국이 그립다고 했지만 옆에서 보는 미국 생활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신우이가 미국에 산다고 하면 다들 저보고 복을 타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어 어머님께서 자식을 혼자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고 힘들었음을 알기에 저 역시도 정말 잘해드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버이날, 생신날, 명절 등 의논을 하려고 신우이에게 연락을 하면 매번 바빠서 연락을 지금 받다. 시차 때문에 못 일어난다 등 다양한 핑계 등을 대면서 행사만 있으면 연락을 씹거나 끊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보내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우이가 필요하다는 물건이 있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보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암. 행복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 어머님께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늘 자신을 헌신하시며 살았기에 그 흔한 보험조차 있지 않아 많은 병원비 부담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미국에 있는 신우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고는 우리 엄마 어떡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우선 전화를 끊었고 수술 비용과 병원비 등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카톡을 남겼는데 그 이후로 익십을 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먼저 수술 날짜를 잡았고 형님한테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께도 카카오톡 전화, 문자를 드렸으나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붓고 있던 적금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수술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고 남편은 누나랑 연락이 되면 그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간호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님에게 전화했으나 여전히 받지 않았고 수술은 잘했다고 카톡을 남겨놓으니 그제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늘. 이때다 싶어 어머님 요양원을 보내드려야 한다고. 요양원 비용과 지금까지 들었던 수술비, 병원비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형님은 또다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연락하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고 아주버님께도 똑같이 연락드렸으나 둘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내기 싫어서 피하는 느낌이 들었기에 저는 더 악착같이 연락했습니다. 매일같이 연락하니 신우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옳게 작작 좀 해. 진짜 옳게 연락 때문에 그이랑 아주 스트레스야.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안 받으시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요. 그리고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대출이랑 적금도 깨가며 겨우겨우 메꾼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 거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있는데 옳게 내가 엄마 챙기는 게 맞지. 이야기하셨고 형님, 그건 아니죠. 자식의 도리로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솔직히 명절이고 생신, 어버이날에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챙겨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미리 연락드리면 맨날 연락 안 받으시고 다 끝나고 나면 뒤늦게 연락하시고 그건 이해한다고 해요. 이번 일은 다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가 달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병원도 데려갈 수 있는 거고 타지에 있는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건 아니지. 너무 당당하게 말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형님, 어머님이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머님 보험이 없으시잖아요. 한두 푼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옳게 우리도 먹고 죽을 애도 없어? 외국 사는 사람은 모두 돈 많은 줄 알지? 그거 다 편견이야. 얄밉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돈이 많아서
부담한 거 아니잖아요. 당장 수술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 해서 적금 깨고 마통 쓴 건데 이번 달부터 이자도 내야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다시 한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출 받고 적금 깨래? 나는 모르겠고 올케네가 빌린 거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 난 바빠서 이만 끊을게. 형님은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했지만 핸드폰은 아예 꺼져 있었고 짜증나서 그 이후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년 동안 적금과 마이너스 통장 갚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아신 어머님은 내가 자식을 못 키워서 그런 거다. 너무 미안하고 자신에게 따른 저라며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형님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도 났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남편과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잘 지내냐며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달갑지 않아 웬일이냐며 답장을 했습니다. 답을 보내자마자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고 올케 잘 지냈어? 우리 이번에 그이가 한국 발령이 되었지 뭐야.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서 연락했어.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날의 일은 모두 잊은 건지 아니면 잊은 척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요? 답하니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당분간 지내고 찾아볼까 하다가 우리 동생네 집이 있으니 안 찾았어. 거기서 좀 지내다가 찾아볼까 하고 괜찮지? 형님은 말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도 같이 살까 말까 하는데 지 혼자 결론 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꼴사나웠습니다. 형님, 갑자기 연락하셔서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랑도 이야기해봐야 하고요.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은 아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거 하나 해주기 힘들어서 몇 년 만에 가는 시누이를 내쫓아 올게 너무한 거 아냐? 언성 높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때 어머님 병원비 관련해서 형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까먹으셨어요? 아니면 잊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요? 가족이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부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라고 감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니 형님은 올케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이야기해? 정말 징글맞다. 그리고 그깟 돈 몇 푼 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자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지가 필요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화가 났고 남편에게도 절대 못 산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알기에 자신도 누나한테 정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형님네 부부는 한국에 왔고 돈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 집엔 명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서울 근교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또 최근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려고 월세를 받던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최근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 시세를 찾아보니 어마무시했습니다. 형님은 그럼 우리는 길바닥에서 사니 너네 부부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형님의 입에서 나왔을 땐 정말 그 입을 찢고 싶었습니다. 형님,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올케 아직도 그 병원비 때문에 그러나 본데 올케도 정도껏해. 형님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누나,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는 줄 알고나 하는 소리야? 그리고 그때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뭐 그 집까지 달라고? 그거 그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야.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거야. 내가 첫째인데 엄마 돌아가시면 그럼 누가 가져? 시누이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미국 다녀오더니 개념은 두고 왔나 봐. 남편은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화내는 걸 본 시누이는 착한 척 하지 마. 너네도 그 집 욕심나잖아. 괜히 나한테 뺏길까 봐 그러는 거지. 너도 네 부인 닮아서 돈돈돈 하면서 아주 혈안이 났구나.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거기서 제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뭐요?
본 돈. 그 돈을 제가 혼자 썼어요? 어머님 병원비였잖아요. 그리고 나몰라라 하신 게 누구신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대답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너네 다 그만해라. 그 집은 내 거야. 누나가 살 곳이 없다고 하도 징징대서 내가 그 집에서 살 거냐고 물어본 거야. 당연히 월세는 받을 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할 말이 있다 하시어 모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내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그 집은 내가 죽고 나서 둘째내 줄 예정이다. 우리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서로를 쳐다보았고 시누이는 전혀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지. 나도 엄마 자식인데 그 집을 왜 쟤네한테만 물려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단호하게 형님을 보시며 싼 값에 그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까놓고 말해서 나 아팠을 때 너가 한 번이라도 연락이라도 준 적 있니? 둘째네 부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 그리고 쟤네는 애초에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늙은 노인 살려보겠다고 빚까지 낸 애들이야. 아프고 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니? 다 알아.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 아니야. 내가 진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게 진짜 자식이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 한마디에 순간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시누이는 엄마, 그땐 내가 사정이 있고 너무 바빴어. 이제라도 잘할게.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거짓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널 몰라? 연기 그만해. 이게 보자 하니까 날 뭘로 보고? 네가 들고 온 가방이며 시계 다 명품인 거 안다. 넌 옛날부터 그랬어. 지 필요할 때만 아양 떠는 거. 미국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냉정한 모습에 쌤통이다 생각했고 언제나 진실되었던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님은 우리 부부에게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말씀하셨고 아파트 명의도 저희 부부 이름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월세를 받으며 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살아계실 동안은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해드렸습니다. 형님네는 그날 이후 어머님께 떨어질 콩고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부부와 어머님 모두에게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